안녕하세요, 스콘지 박현입니다. 오늘은요, 볼보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된 EX30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기차다 보니까 물론 전기차도 이렇게 그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역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눈에 띄는, 원래는 엔진은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그릴이 있었지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딱 로고만 있고, 이 히트펌프 시스템을 위한 그릴도 있는데요, 배터리 열도 식혀야 되고, 그리고 막 상대적으로 열을, 히트펌프잖아요, 말 그대로 열을 펌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관리하는 그 히트펌프를 위해서 아래쪽에 그릴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도 이쪽에 많이 있고, 심지어 이제 요 플랩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요거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볼보의 상징 같은 요 토르의 망치 형상의 램프는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요 안쪽까지 많이 길어지고, 이게 길어져도 이쪽에 상단에 그릴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만약에 짧았다 그럼 또 너무 심심했을 거고, 이게 길게 들어오면서 인상이 정리되면서도 또 이렇게 앞에는 잘 보일 수 있게끔 확대된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누가 봐도 제 볼보 같은데? 느낌은 있어요. 볼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볼보야. 그런 그 디자인을 되게 잘 살렸고요. 여전히 저는 예전에도 단정하게 잘 정리된 그 볼보의 디자인이 좋았는데 지금은 더 정리됐습니다. 더 정리되고 더 미니멀해졌고요. 또 그 와중에 이 보닛에는 이렇게 우리 요거를 굳이 패워놨어요. 이거 뭐야? 이것도 에어로 다이나믹인가요? 물론 전기차가 토크가 좋으니까 그걸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이것도 뭐 잘 나왔는데 272마력 정도 되는 차의 사이즈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좋죠. 사실은 이 파워트레인 출력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약간 되게 잘 달리는 척하는 느낌이 있는데 외관이? 그런 게 있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요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왜 근데 사실 요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있으면 레이스카 이런 거는 브레이크, 냉각, 호수 연결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여기는 이제 에어 커튼 형성을 해줘서 공기 역학 계수를 약간 좀 높여주려는, 낮춰줘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을 신경 쓴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휠도요, 커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휠 볼트 안 보이시죠? 휠 볼트도 안 보이고, 뭐 볼트든 너트든 뭔가 이렇게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고 되게 매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톡톡톡 뜯으면은 이게 뜯기는데, 잠깐 이 마지막 커버라서 잘 뜯기나? 야, 이거 안에 또 뭐가 있나 봐? 여기 안쪽에도 걸려 있구나. 진짜 괜찮아? 맞다. 이렇게 요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커버가 굳이? 이것도 이제 그 뭐야, 에어로 다이나믹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랑 디자인을 위해서 덧붙여진 것 같고요. 이렇게 있네요. 브레이크 시스템 뜯은 김에 찍고요. 이번에 뭐 여전히 볼보가 안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 그리고 안전을 위한 뭐 이렇게 센서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몇 개였지? 18개인가? 됐어. 그냥 센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이쪽에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전방에 이제 상태를 확인해주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주차를 위해서 이렇게 광각으로 195도짜리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360도 카메라라던가 이런 주차할 때 앞에 상태를 보여줄 때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뭐 모든 차에 있는 전방 장거리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몰랐는데 측면에도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박으면 비쌉니다. 아니, 원래 범퍼는 교체용 아니야? 근데 범퍼가 만만한 가격이 아닐 거라는 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방 초음파 센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차할 때 삐삐삐삐삐 경고해주는 이제 그런 센서죠. 보통은 웬만한 차에 다 있지만 일단은 잘 숨겨놨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티 안 나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휀더 위로 이렇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이거 예쁘게 잘라놨다 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옆으로 살짝 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휠이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 휠 베이스가 62.5 몇 프로? 그러니까 거의 63% 정도의 휠 베이스라고 했는데 더 훨씬 길어 보이는데, 휠 베이스가? 양쪽으로 앞뒤로 되게 끝까지 휠 베이스가, 그러니까 오버행 리어행이 되게 짧은 그런 느낌.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가 낮고 길어 보이네요. 굉장히 약간 좀 날렵할 것 같고, 되게 약간 잘 달릴 것 같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봤을 때는 이 밑에도 이걸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색깔을 다르게, 이거 뭐랬다, 차콜 플라스틱? 뭐였더라? 차콜 어쩌고 해서 이것도 되게 이 표현을 썼었는데 볼보 측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여기가
얇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루프도 컬러가 다릅니다. 투톤이다 보니까 요 가운데만 이렇게 컬러가 지나가서 굉장히 차가 날렵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새삼 예쁘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냥 루프 같잖아요. 이거 다 파노라마 선루프 창문입니다. 글라스 루프라고 해서 전부 다 유리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여기 지금 유리의 시작이에요. 유리고 유리야. 이렇게 유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전부 다 유리고요. 사실 이 채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할 만한 실내에서 보면 진짜 이렇게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이게 이중 접합 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성은 사실 강성이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유로 엔캡에서 5스타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사이드미러 커버도 따로 없고 지금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통째로 다 움직입니다. 여기 지금 요 사이드미러 전체가 여기 연결된 부분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네, 톡 치면 비쌉니다. 톡 치면 비싸다는 거 염두에 줘야 되고, 여기도 195도짜리 주차용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난 볼보 디자인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여기 충전하는 곳이 뒤쪽에 있어요. 뭐 브랜드마다 요거 위치는 다 차이가 있으니까 왼쪽 뒤편에 여기 충전하는 곳이 있고, 후면에도 당연히 이제 후방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센서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볼보가 전체적으로 이게 왜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센서나 이런 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끔 굉장히 잘 숨겨놨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초음파 센서 이쪽에 특히 이 범퍼에 있는 거는 정말로 티가 잘 안 나게끔 해놨네요. 이렇게 초음파 센서들이 있고, 거기다가 여기도 후측면에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보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와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 요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여기도 버튼 눌러서 닫을 수 있고요. 트렁크 쪽 특이사항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그림. 이게 뭐냐면 이거를 접었을 때 길이가 얼마큼 되고 깊이가 얼마큼 되고, 그리고 여기 트렁크 요 게이트 사이즈예요. 요 그림하고 같이 왜 있냐면 얘네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줄자 가지고 와서 내가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유모차, 뭐 트렁크, 아니면 여기 뭐 램프도 있어요. 골프백도 있고. 그럼 이거를 대충 사이즈를 알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 요즘 특히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중고거래 할 때도 실어 와야 되는데 이게 이 내부 공간 길이는 되더라도 이 트렁크 게이트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를 여기에다 친절하게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와서 사이즈 재거나 막 이걸 넣으려고 고생을 안 해도 요거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요거 예쁜 그림으로 이쪽에 있어요. 요거 놓치실 수 있지만 아주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히든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지금 아마도 이건 이제 2열 시트를 접으면 높이가 맞게끔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뭐 더 내려가는 게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보통 차에 들어있는 삼각대는 여기 있고, 아무튼 이렇게 낮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좀 넓게 쓰실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좀 넓진 않다, 솔직히. 실내 설명하기 전에 보닛을 잠깐 열어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써 있거든요. 2번 당겨주시면 딱히 레버 한 번 더 뭐 앞쪽에서 손으로 당기는 거 없이 안쪽에서 2번 당기시면 보닛이 열리고요. 그래서 그냥 뭐 딱히 찾을 거 없이 그냥 올리면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뭐 전기차니까 앞에 뭐 프렁크라고 하죠. 공간이 있는데 크게 이게 쓰라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귀여운 순로기가, 지금 이 EX30에는 요 귀여운 순로기가 세 마리가 있는데 요거 찾는 것도 재미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약간 아까 그 뒤에 있는 트렁크 그림도 그렇고 은근 이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원래 약간 전기차는 뜯어볼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플라스틱 커버 정도만 들면 다 있고,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에 요거 워셔액 교체하는 거 이쪽에 바로 있고요. 요거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통 이런 전기차는 왜 주황색 고압선이 여기저기 보여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많이 가려져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 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다 드러내지 않고도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 액이랑 그 다음에 냉각수랑 여기 이제 브레이크 액이 이쪽에서 서비스 홀로 이렇게 쉽게 뭐 뜯은 거 없이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키 보이시죠? 이거 그냥 키예요. 이렇게 이 일자 드라이버로 톡 치셔가지고 들면 싹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를 할 때 뭐 하실 게 있겠냐면,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기 차단하는 그런 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구가 있어야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뭐 우리가 알 건 아니다. 여기 배터리 12V 배터리랑, 이거는 이제 별개죠. 다른 그 12V 배터리, 우리 자동차에 쓰는 거랑 같은 전장 장비용이고, 이거 들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맞춰놓고 네, 그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실히 이게 아까 우리가 되게 짧았잖아요. 이 앞까지 지금 앞쪽 서스펜션 스트럿 여기 연결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짧다. 되게 짧고 이게 진짜 이만큼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나와 있어. 보통 우리가 이제 본인 열면 한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타이어가 여기 굉장히 여기 보시면 바로 안쪽에 휠하우스 이게 있네요. 딱 보이는데? 굉장히 여기 딱 바로 헤드램프. 오,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되게 튼튼하게 프레임 다 있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저도 들은 팁이긴 한데, 요거 지금 그 여기 담당자가 이케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약간 여기 보시면 이걸 이렇게 여기 플라스틱 커버 있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서 요거를 조절하시면 이걸로 이 보닛 단차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차가 좀 이렇게 좀 하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단차를 양쪽으로 있거든요. 맞추실 수 있습니다. 볼보 차는 다 요즘 건 다 있다고 해요. 여기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외관도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안쪽을 볼까요? 와, 딱 문짝부터 문부터 약간 미니멀리즘의 극치. 지금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딱 도어 이거 손잡이만 있고, 어머, 도어 손잡이도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도어 손잡이만 있고요. 이거는 재생 플라스틱 사용한 거고요. 지금 이거 재활용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뭐 대활용 데님, 그 다음에 합성도 약간 이제 뭐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합성 섬유를 사용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활용 소재들을 많이 곳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어쨌든 SUV잖아요. 그래서 루프렉을 달 수 있게끔, 루프 레일은 없지만 이게 글라스잖아요. 다 루프가. 그래서 루프 레일은 없는데 이제 루프렉을 달 수 있는 요 홀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 보시면 정말 약간 미니멀리즘의 극치. 이렇게 심플한 차는 테슬라? 모르겠다. 정말 심플하고요. 아까 도어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여닫는 건 이쪽에 있습니다. 창문 여닫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도어 잠김, 열림 버튼도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리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리어는 뭔가 뒷 창문, 그러니까 뒤에 있는 유리를 열고 닫는 버튼을 하고 싶다. 그럼 리어를 눌러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버튼으로 최대한 앞뒤를 다 쓰겠다. 버튼 4개를 만들 바에는 3개로 하나라도 줄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단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컵 2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컵을 2개 다 쓰지 않을 거다. 그러면 줄여서 최대한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보이게끔. 우와, 이렇게 설계를 해놨네요.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들리진 않습니다. 여기 암레스트 부분은 들리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식으로. 이야,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낮게도 쓸 수 있고, 이 안쪽에 뭘 넣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겠죠. 약간 왜 우리 이쪽에 그 센터 콘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이걸로 대체한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뭘 넣어놓는다던가 할 때 이 안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티나지 않게. 그냥 만약에 요거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판인가 싶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대한 뭔가 이거를 넓게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겠다 하면 최대한 그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이 앞쪽에도 보시면 글로우박스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수석 승객이 되게 이 다리 공간, 레그룸을 넓게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럼 글로우박스는 어딨지 싶잖아요. 심지어 이 버튼에 글로우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우박스 눌러보면, 네, 여기 센터에 글로우박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 정도 공간. 근데 공간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시트 앞쪽에 있는 글로우박스보다 높이는 비슷한데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이쪽에 있고요. 이 위쪽에 이 박스 같이 여기 마감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통신 장비, 5G 뭐 아니면 LTE 쓸 거면 LTE, 그 외에 뭐 GPS나 통신 장비가 이 뒤쪽 박스에 들어가 있고, 이 앞엔 당연히 뭐 에어백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보닛을 열었을 때 이 서스펜션이 되게 앞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 공간에 도대체 뭐가 차 있지? 네, 스피커입니다. 물론 이 아래쪽 다른 게 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하만카돈 스피커가 전면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스피커 들어간 거는 봤는데 이렇게 전면에 바처럼 다 들어간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저는. 요 앞에가 다 스피커입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 디자인도 되게 범상치 않죠. 지금 룸미러도 프레임이 주변에 없죠. 프레임리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차는 최상위 옵션인데, 사실 볼보를 고르시는 분들의 거의 한
90%는 제일 좋은 옵션을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피커가 빠져 있기도 하고 안전장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코어 트림하고 울트라 트림이 있는데 지금 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일단은 빠져 있어요. 요 인상 깊은 스피커는 빠져 있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어시스트랑 그 다음에 휠 차이가 있어요. 지금 코어는 18인치, 울트라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 울트라가 되어야지 될 수 있네요.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이라던가 요 글라스 루프도 울트라에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도, 저속 후방 자동 브레이크, 그 다음에 3D 뷰 지원 360도 카메라도 울트라에만 있습니다.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차랑 큰 차이는 없고 뭐 이쪽에 이렇게 거울 있고 요것도 이렇게 분리되고요. 이게 뭐 이렇게 늘어나진 않네요. 요거가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된 선바이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선바이저입니다. 보시면 근데 대신에 이게 선바이저가 이렇게 해도 거의 여기까지 다 가려져가지고 이게 되게 이 윈도우가 A필러가 되게 누워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A필러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굉장히 누워 있어서 이 선바이저 자체가 굉장히 이 운전석 쪽으로 이미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조절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운전석 뒷창문까지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도어 자체도 굉장히 뾰족하죠. 거의 삼각형에 가깝게 A필러가 누워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A필러가 누워있어도 운전자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루프다 보니까 머리 윗공간은 또 한참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 나머지 이제 기능들, 여기 창문이랑 도어랑,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여기 이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블렛 같이 생긴 요 센터 컨트롤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스티어링 휠 버튼도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디든 버튼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일단은 디스플레이 여기 다 패널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홈화면입니다. 차이는 한 번 더 누르고 안 누르고의 차이는 이 정도, 내비게이션 화면이 좀 더 커지느냐 안 커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일반 계기판에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기어 선택을 어디로 했는지, 그리고 막상 달리면 여기 속도가 나오거든요. 속도라든지 지금 배충전 상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주행할 때 주행 정보 같은 게 이쪽에 나오거든요. 차량 상태라던가 주변에 옆에 무슨 차가 있고 이런 쪽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계기판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앞쪽에 계기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하고 계기판이 없어요. 그래서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디스플레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아래쪽에 원래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들도 다 생략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전화 같은 거 연결돼, 전화기라던가 누구 어시스턴트, 이건 아리아 부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요것들, 아이고 아리 안녕? 이런 것도 이쪽에 카메라 누르시면 이쪽에 360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후방 브레이크. 그래서 후방에 이제 뒤에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있고, 이쪽에 경고음 끄고 켜는 거, 그리고 요거는 후방 후측방 경고. 이런 것들을 이제 끄고 켜는 건데, 이게 왜 있냐면은 사실 이 센서가 시끄럽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정차 중이거나 할 때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있고, 요거는 파킹 어시스트입니다. 이쪽은 파킹 어시스트인데요. 자동으로 주차해 주는 거예요. 시연 한번 보시죠. 를 항상 활성화 시켜 주시면 이제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네, 이제 이게 스캔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네. 먼저 정차하신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 여기다 하겠다. 네.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인스트럭션대로 한번 떼주시고, 네. 믿고 이제 맡기시면 됩니다. 네. 정면으로 들어가려는 건가 진짜? 아니 얘 지금 앞으로 들어갈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전면으로. 야, 전면 주차가 더 어려운데? 네. 이 전면 주차를 하시겠다고?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근데 얘가 전면 주차랑 후면 주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얘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들어가네요. 원래 이런 파일럿 어시스트에 짜증나는 게 더 커도 되는데 얘가 약간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네요. 제가 좀 시나리오별로 좀 약간 학습하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좀 공간 찾아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원래 이런 공간 전면 주차가 어렵거든요. 양쪽에 막혀 있을 때. 그래서 마트 같은 데는 사실 전면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트렁크에 짐 싣기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면 주차 하고 싶은데 너무 좁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러면 이제 전면 주차도 부담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가능하시고. 네네. 네, 이제 멈추시면 킹을 눌러주고, 아까 제가 왼쪽으로 붙여가진 상태에서 저걸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갖다 뒤로 가는 게 힘드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것처럼. 혹시나 해서 이쪽은 이쪽에 비어 있으니까 후방 주차하기 좋아서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나? 잘하면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사람보다 이 각도 계산이 더 정확하니까 한 번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보시다시피 선을 또 인식하기 때문에 네, 그쵸, 주차선을 그쵸. 정확하게 아마 한 번 더 지금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네. 보통 사실 사람이 여기서 내리는데. 이렇게 바로 네, 그쵸, 바로 그쵸. 네, 한 방에 이렇게. 조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좋은데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앞에 성해 제거나 김 제거, 앞에 전방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최대로 들어가는 버튼이 바로 있고요. 글로우 박스 열리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나머지 메뉴들은 한 번 더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공조장치 딱 가운데 있거든요. 바로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 미디어 소리겠죠? 스피커 바로 조절할 수 있고, 이 공조장치 단계 끄고 켜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자세하게 있습니다. 공기질하고 타이머까지 다 있고요. 이쪽에 차량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설정 중에서 중요한 거, 외부 조명이나 뭐 아니면 와이퍼 조절하는 거나 미러, 사이드 미러 조절도 여기서 합니다. 사이드 미러 이거랑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스티어링을 우측에 있는 버튼이 이 위치는 터치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건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눌리잖아요. 근데 여기도 눌리고 그냥 다 또 어디를 눌러도 크게 차이가 없이 눌려요. 전체적으로 패널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느 부분을 터치하는지를 인식을 해서 요 터치도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누르면 이제 그 부분을 작동시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조절도 지금 이쪽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여는 버튼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닫는 버튼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외부에 있던 버튼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원래 이 차선 유지 보조 끄고 켜는 것도 스티어링 휠 버튼 아니면 요 운전석 무릎, 왼쪽 무릎 앞쪽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빠른 컨트롤, 그리고 차량 상태라고 해서 요거 이제 지금 차가 뭐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설정,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할 때 꼭 설정을 한번 다 보세요 하는 게 차량 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주행 지원 설정이라던가 파일럿 어시스트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거 간격 같은 거 설정이 있잖아요. 원페달 드라이브 끄고 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시스트에 관련된 부분부터 주행 뭐 컨트롤,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사실은 이것들은 보통은 바깥에 버튼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밝기라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 패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운드 조절이라던가 이거는 원래 다 이런 패널에 있는데, 그 외 컨트롤들, 그리고 이 외부에 있던 버튼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충전 정보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비상등 버튼이 있고, 이 위에도 비상등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앱이 있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약간 차량 설정이라기보다는 이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한 이제 그런 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이제 그런 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앱 더보기는 아마도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찾아 들어가기 힘들지는 않고, 좀 화면이 크다 보니까 한 화면에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행 중에 조작하기에는 쳐다보고 어딘가 누를지 봐야 되니까 조금 좋진 않죠. 전방 주시 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파일럿 어시스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전기차들이 되게 막 디스플레이 크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파일럿 어시스트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좌석에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시트 포지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시트 포지션을 맞춰볼 건데,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모나고 예쁘죠? 뭐 이것도 굳이 예쁘게 만들었나 싶을 만큼 예쁜 버튼이 있고, 이거를 되게 무슨 게임 컨트롤러처럼 이렇게 보세요. 약간 대각선으로 돌리면 등받이가 조절이 되고요. 등받이 조절되고, 이렇게 하면 등받이 조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뒤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대각선으로 조절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등받이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얘만 아날로그야. 레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모터보다 레버가 좀 더 오히려 안전에 좋아서, 근데 레버가 이 정도 조절이 되고요.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딱 뭐라 해야 되지? 가이드랄까? 이 위에 요거는 이제 그 운전자 상태를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적외선 카메라? 운전자 지금 뭐 눈을 깜빡이는지 피곤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거고, 요 앞에 계기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여기 얘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요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 요거 두께만큼 지금 위아래로 조절이 되고요. 약간 가이드가 있어. 당겨지는 거는 이 정도. 이것도 요거 가이드로 이만큼 나옵니다. 여기 딱 이 부분이, 딱 이 밴딩 부분이 보이는데, 이 정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는 거는 같지는 않고 한 4cm, 5cm 정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다시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시트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내려가고,
제일 뒤로 가면 이렇게. 근데 원래 저는 볼보 차량을 탈 때 느끼는 건데, 오, 비필로 뒤까지 가네 거의. 아이고, 전에도 느낀 거지만 제가 이렇게 발을 뻗어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발끝도 안 닿거든요. 볼보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키 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시트가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뒤까지 간 거고, 그다음에 제일 앞까지 가면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앞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이 제가 볼보차를 리뷰를 할 때 제일 앞까지 가도 약간 내 다리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딱 제일 앞까지 갔거든요. 저보다 키가 한참 작으신 분들도 이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제 무릎이 거의 닿는데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작으신 분들도 시트 포지션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보냈다가 높이 조절하면, 지금 높이 조절은 높이 조절도 충분히 되고, 지금 제가 키가 165인데 제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이 XC30은 좀 키가 크신 분들도,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좀 다 시트 포지션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 키가 165인데 이 2열을 보기 전에 제 키를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 맞춰놓고, 그리고선 2열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왜냐면 운전자 뒤에 타는 경우도 봐야 되니까. 네,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뒤로 가보죠. 자, 지금 제 키를 기준으로 맞췄을 때 이렇게 무릎이 약간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시트 베이스를 기준으로 약간 올라와 있어요.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 그러니까 요 지금 시트 높이 자체는 높지 않은 거고, 사실 발도 뻗으려면은 이 운전석 밑으로 발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남는데, 이게 뭐랄까, 이 시트벨 짧은데 무릎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앞에 남는 게 저는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려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네, 발 이 시트 밑으로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아래쪽에 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까지 쭉 손이 뻗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 앞에 뭔가 물건을 넣고 빼는 게 가능해요. 저 앞까지 손이 닿으려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쪽에 서랍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귀여운 순로기가 있습니다. 지금 창문 내리고 올리는 버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있고, 창문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창문인지 알 수 없어. 이쪽에는 이제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가 있거든요. 앞에도 2개 있고 뒤에도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겠는데요. 설마 무선 충전은 아니겠지.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시트가 뒤에 여기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쏙 넣을 수 있게끔 시트 뒤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렇게 핸드폰용으로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깨알 배려. 뭐 2열 같은 경우에도 도어는 비슷합니다. 근데 딱 봐도 도어가 좁습니다. 도어가 좁고 이 창문 쪽만 좀 긴데 앞쪽으로는 확 좁아지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죠. 원래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천정 쪽에 램프가 보통 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다 글라스 루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램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이렇게 램프를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되게 버튼도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봉 같은 거 딱 걸을 수 있게끔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바 같은 거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버튼이에요. 이 시트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좁힙니다. 예상한 대로 아까 트렁크에서 봤듯이 접으면 이쪽에 일자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6대4 폴딩이에요. 6대4 폴딩이고, 여기 지금 단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궁금하니까 한번 누워볼까? 어차피 이렇게 한 김에 있자. 뒤통수 조심하시고요. 세게 맞았다. 이거 낮아 이거. 네, 보시다시피 이거 왠지 EV 쓸 때가 생각나는데, 발이 좀 나오긴 하는데 요 헤드레스트까지 가면은, 헤드레스트까지 가도 안 되겠는데? 샥 신발 번지고 안 됩니다. 이거 뭐 앞으로 좀 당기면 되긴 하겠는데, 뭐 헤드레스트로 될 만한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발 저 끝쪽에 맞추면 이 정도예요. 네. 이거 왠지 나 뭐 몸개고 하는 느낌이다 살짝. 이렇게 됩니다. 약간 나 몸개고도 아니고 이거 뭐니? 약간 이 차박은 무리지 않을까? 억지로 자면 자겠지만 굳이 뭘. 일단은 빨리 시승을 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들 이동 중이셔가지고 일단은 뭐 내외부 살펴본 건 여기까지. 끝. 파일럿 어시스트가 아니라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D 갑시다. 지금 EX30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가요, 휠 타이어가 이 차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봐도 뭔가 휠 타이어가 딱 이 차에 비해서 크게 딱딱 버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가 이 전체 길이 대비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63% 정도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휠 타이어 크죠? 그리고 휠 베이스가 길죠?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전기차죠.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5.3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슷한 급의 전기차랑 비교를 해도 꽤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 크기나 차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차에 지금 일단 후륜 구동 베이스예요. 제원을 보시면 272마력 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직진 안정성도 좋고요. 이제 주행을, 그러니까 달리기를 위한 차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낮고 날렵한 형상의 큰 휠 타이어, 그리고 긴 휠 베이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 좀 주행을 염두에 둔 차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볼보는 사실 빠르게 달리는 거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는 좀 다르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항상 볼보 브랜드의 차를 탈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운전자의 빠르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 T8 모델,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부터는 좀 그런 면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괜찮은데? 볼보가 약간 오히려 주행을 부추기는 면도 있는데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뭔가 경쾌하고 재빠른 느낌, 그러면서도 부드럽고요. 굉장히 좀 달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볼보가 전기차에서는 달리고 싶은 차를 만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이나,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는 거는 주행을 할 때의 승차감을 포함을 해서 다 전부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의외의 면이었어요. 저는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뭔가 좀 파워트레인에 힘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악셀러레이터나 이 사람이 조작하는 반응을 결국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요즘은 차들이 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작하기 나름인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여유를 주게끔 만드는 그런 상태를 이제 항상 볼보는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는 좀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좀 흔하게 시승을 했던 볼보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무겁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무거운 느낌은 아닙니다. 스티어링은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차량들보다는, 특히 아까 제가 T8 차량하고도 잠깐 비교를 했는데, 주행 질감은 상대적으로 덜 단단하고,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요. 조금 더 푹신한데, 이 푹신한 정도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승차감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차체 자체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 바퀴 휠 타이어를 통해서 진동이 올라오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일단은 아까 제가 직진 안정성은 좋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휠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이 노면에 진동이 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크지 않고 없지는 않아요. 이 노면 진동이 올라는 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막 덜덜거리거나 계속 거슬리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구나? 약간 이 정도에 가깝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거기가 이제 흙과 돌로 된 그냥 주차장이었거든요. 포장이 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보면은 움직임이 이렇게 그 노면 상태에 맞춰서 차가 당연히 움직이지만 그게 뭔가 사람한테 쿵쿵쿵 충격으로 크게 주지는 않는 이제 그런 승차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볼보 차량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볼보가 약간 저는 전체적으로 아주 푹신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하체 세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약간 폭신합니다. 근데 이게 막 푹푹 꺼지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를 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왜 SUV, 특히 대형 SUV나 좀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매트리스에 비교를 하자면 진짜 그냥 스프링 형태의 매트리스라면 요건 약간 라텍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펀지보다는 푹푹 꺼지는데 약간 쫀득하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은 있는데 요 움직임 끝에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차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롤과 피칭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보면 속도만 좀 줄여도 노즈 다운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그렇게 속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이 잠깐 사이에도 노즈업이 딱딱 됩니다. 근데 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되게 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짧은 데다가 끝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강도가 꾹 하고 눌러주듯이 약간 쫀득하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움직임이 적지는 않은데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푹신한 듯한데 길지 않은. 그래서 약간 저는 아까 매트리스로 비교할 때 스프링 같이 이렇게 꾹 이렇게 푹신한 게 아니라 딱 라텍스 정도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마냥 툭 꺼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딱 받쳐는 주는 딱 그 라텍스 느낌이 저는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승차감을 약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라텍스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토퍼 있잖아요. 딱 그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몸이 좀 약간 저는 좀 편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행을 할 때 너무 흔들림이 많아서 불안하냐,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속 한 150km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일단은 가속도 굉장히 잘 되고 금세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속 뭐 솔직히 120km까지는 정말 올라간지도 모르게 언제 120이 넘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한 150까지도 약간 안정적으로 되게 뭐가 운전하는데 부담 없이 가속이 되는데 한 180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노면이 살짝 그러니까 그냥 고속도로인데 중간에 요철이 있거나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 정도에도 살짝 차가 떴다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살짝 붕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이렇게 싹 어쨌든 한 시속 150km까지는 굉장히 저는 안정적이라고 느꼈고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직진 안정성이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소음도 한 150km가 넘어가야지 이제 좀 세게 들리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속도를 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차량, 그리고 그런 주행 질감, 그런 승차감. 그래서 이 흔들림의 차가 많다는 것도 이런 일반적인 도로를 다닐 때는 이게 이 도로 상태에다 차가 출렁출렁 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이 살짝 있고 다시 돌아오게 내려오는 게 가볍게 막 휙휙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고급스럽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승차감이라는 게 가볍게 차가 휙휙 흩날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단단해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딱 끝에 딱딱해지는 순간에는 살짝 잡아주고 이거를 풀어줄 때는 휙 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걸 조절해주는 거, 그게 이제 좋은 하체의 역할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볼보가 내연기관과 다르게 조금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하체를 만들었다는 거는 왜 사실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댐퍼를 쓰고 거기에 어떤 무언가를 넣고 어떤 장치를 해주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조절하는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답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실은 이 무게나 이 아래쪽으로 치우친 무게 중심과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업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답이다 이런 느낌으로 정해진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볼보의 해석은 지금 일단 EX30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볍게 흩날리지도 않고 허둥지둥하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단단하면서 노면을 완전 타는 것도 아니고 이 적당히 걸러주고 그러면서 눌리고 풀어줄 건 또 잘 풀어주고 이 조절해줘야 되는 부분은 잘 조절해줘서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주행 질감과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코너를 돌거나 해서 롤이 있더라도 그 롤 구간이 짧아요. 롤 구간이 짧고 그 구간 짧은 상태에서 자세를 또 잘 잡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체 움직임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 롤과 피칭이 느껴지는, 바로바로 보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많지 않고 생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세를 잘 잡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행도 괜찮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뭐 승차감이나 뭐 속도, 가속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EX30 같은 경우에는요, 볼보가 원래 다 전륜구동이었잖아요. 전륜구동 기반이었는데 이 차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전기차 앞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뒤축에 리어 엑셀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 앞쪽으로 배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차가 무게 배분을 최대한 50대 50으로 맞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롤과 피칭이 있어도 움직임이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들고요. 요거 약간 와인딩 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차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와인딩을 하거나 할 때 차가 너무 움직임이 없어도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뭐 좀 약간 움직임이 있고 그 차의 롤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타는 게 더 재밌는데 이 차가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슬 들더라고요. 이 무게 배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주행하는 거 말고 이 차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재밌는 게 이 메인 큰 디스플레이에서
메인 컨트롤 디스플레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고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계기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인가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을 이렇게 돌리면 운전에 집중하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이 뭐 저의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 운전자 주의 이런 거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계속 뜨고요. 그리고 약간 원래는 사실 계기판에 이 보통 주행 상태 알려주는 그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있고 내 차가 어디쯤 있고 옆에 차가 있고 어디 있고 이렇게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거 틀면은 이제 거기에 화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위쪽 상단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내 차의 지금 속도라던가 배터리 양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기판에서 보던 게 다 이쪽 상단으로 정보가 옮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거는 운전자 지금 주의 상태라던가 지금 운전 상태를 보조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지금 졸려하는 것 같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를 쳐다본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지금 여기 계속 뜨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운전자 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뭐 체크하는 것들이 한 1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시스트가 계속 여기 뜬다는 거, 그리고 띠딩 하면서 이제 경고가 소리도 같이 뜹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차들이 좀 가까이 접근할 때가 있고 제가 너무 앞차랑 붙거나 했을 때 이 지금 제 차를 중심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앞뒤 양옆으로 지금 이제 주행하는 차량 가까이에 뭐가 있는지를 색깔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가까이에 뭐가 있다는 표시를 이 화면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약간 우측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고, 그럼 이제 앞에서 카메라가 또 딴 데 보지 마라 이러면서 또 경고가 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주변시로 속도랑 요 정도는 주변시로 볼 수 있는 정도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무슨 특별한 알림이 있을 때는 경고 소리가 같이 뜨니까 이제 그때만 한 번씩 쳐다봐주고 약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어 선택하는 거, 기어 셀렉트가 여기 지금 레버 형식으로 스티어링 휠 컬럼에 붙어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레버가 하나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퍼 있고 그 밑에 레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컬럼에 막 레버가 3개씩 달려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굉장히 많이 깨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스티어링 휠 뒤에 뭐 기어 셀렉트 레버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와이퍼는 오른쪽 레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왼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앞에 라이트 선택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레버는 당연히 방향지시등 끄고 켜고, 그 다음에 뭐 라이트 셀렉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상향등, 하향등 이런 거 선택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와이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거, 이 파일럿 어시스트는 사실 브랜드마다 부르는 게 다 다르죠. 이게 기어 레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이,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해주는 요 기능들이 기어 레버에 같이 있고요. 요거를 내렸을 때 한 번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은 이제 그게 파일럿 어시스트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왼쪽에는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속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설정하고 이런 버튼들이 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요, 어떠한 기능을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도 밖에 없어요. 요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누른 상태에서 걔를 위아래로 어떻게 조절할지가 여기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화살표로 조절을 해서요. 사실은 운전 중에는 무언가를 조작하지 않는 게 좋게끔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운전자 보조를 위한 안전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볼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엔트리 모델에도 안전과 관련된 사양은 다 넣은 걸로 유명하죠. 원래 이제 본인들이 안전과 타협하,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건 절대 옵션이 아니다. 이게 아마 볼보가 그때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안전 사양은 엔트리 모델부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EX30이 말 그대로 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C40보다도 싸요. 전기차인데 볼보에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양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았다. 사실 그 아까 제가 운전자 주의 환기시켜주는 14가지 옵션 같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적외선 카메라로 작동을 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 트럭에는 사실 그 운전자 주의 환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그 운전자 주의, 뭐 운전자 피로도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게 그냥
그 운전자의 운전 조작 상태를 보고 이제 뭐 악셀레이터를 얼마나 밟고 있나, 뭐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급격하게 밟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파악을 하는데, 이게 추가로 카메라를 넣고 이걸로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뭔가 안전에 좀 진심이라는 거죠. 당연히 전기차의 차체 셰시 강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잘 되어 있을 거고, 사고가 났을 때 뭐 보행자 보호도 아시죠? 워낙 이게 너무 말은 길어지니까 보행자 보호 같은 것도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망자가 없도록 보호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볼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이 전기차, 심지어 엔트리 모델인데 여기에 또 온갖 것들을 다 때려 넣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당연히 더 큰 차로 가도 똑같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차로 가면 더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기술이 더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작은 차부터 다 들어간다. 이게 이제 볼보의 안전 철학에 기반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파일럿 어시스트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는데, 파일럿 어시스트가 굉장히 예전부터 상태가 좋았고 굉장히 어시스트를 많이 잘 해줬고, 뭐 그건 지금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뭐 ES30의 파일럿 어시스트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는 거는 좀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이거는 뭐 여전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별거 안 켜놔도 적당히 잘 가기 때문에. 아리야, 볼보 시승 음악 틀어줘. 쇼팽 판트지 엠프롬프티 인 C샤프 마이너 쇼팽이요? 66 들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이게 저작권 없는 음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쇼팽이래요. 자, 지금 여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총 9개의 스피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앞에 지금 바가 이렇게 다 스피커고요. 이렇게 창문 아래쪽으로 쫙 스피커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보통은 이 정도 차급, 이 정도 차 사이즈에는 한 300에서 400W 정도의 스피커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S클래스 정도, 이제 정말 이제 큰 차도 한 700W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에는 1040W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옛날부터 느낀 게 볼보가 약간 스피커의 진심인 느낌? 그 XC60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음향 테스트한 게 있어요. 음악 듣는 거를.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XC60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일단은 뭐 이 차만 해도 지금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고, 그게 소리를 지금 이제 한번 들어볼까. 일단은 또 그게 출력이 다는 아니니까 또 잘 되어 있나. 속도를, 소리를 좀 올려볼게요. 최대로 올리니까 귀가 좀 아픈데? 근데 아마 사운드는 또 저희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걸로 저는 확인을 하시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음향은 잘 확인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타보는 걸로 하고, 오늘 시승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